안녕하십니까, 이경옥입니다. 시진핑이 마오쩌둥 말년의 기현상을 따라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유명 행사나 인터뷰에 참석한 시진핑 부인 펑리위에는 이전의 언신했던 모습과 매우 다릅니다. 외신은 이것이 시진핑의 연임을 위한 모멘텀이거나 장칭을 모방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연구 전문가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송용이는 시진핑이 마오쩌둥 말년의 기현상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11월 10일 펑리위에는 유네스코 꾸리에의 특별 서면 인터뷰에 응했으며 최근 관영 언론 CCTV는 그녀가 이미 최소한 부국급 대우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관측통은 펑리위엔의 움직임이 시진핑의 빈곤 퇴치 정책과 인류 공동의 미래 공동체 건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펑리위엔은 9월 15일 시진핑과 함께 서방 경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시진핑의 부모가 결혼한 곳을 방문했고 10월 15일에는 베이징에서 화상으로 2021 유네스코 부녀교육 시상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10월 26일 텐진 줄리아드 학교 캠퍼스 준공 축하 사안도 보냈습니다. 공산당 지도부의 아내 중에서 펑리위엔의 위상에 비할 만한 사람은 마오쩌둥의 아내 장칭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 홍콩 매거진 개방의 편집장 차이 융메이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펑리위엔이 서구의 영부인 역할을 배워 자선과 문화사업으로 남편을 도와 국제외교에 참여한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는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 중앙정치국 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상무위원까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분명 시진핑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장칭을 상기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송용이는 류샤오치, 캉승, 마오쩌둥 모두 부인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괴리를 피할 수 없었다. 시진핑은 이미 마오쩌둥 말년의 기괴한 굴레에 빠졌다. 그러나 펑리위엔의 정치 참여는 북정에 소란만 일으킬 뿐 덕이 될 게 없다. 시진핑 역시 마오쩌둥처럼 의심이 많아 쿠데타를 의심했고 독재자는 최후에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의 아내를 이용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펑리위엔의 향후 정치 참여 여부는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중 관계가 신냉전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공과의 경쟁을 냉전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미중 양국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미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10월 후에 미국과 중국의 최근 일부 상황, 예를 들어 CCP의 빈번한 대만 교란, 우주계획 확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가속화, 미국, 영국, 호주의 핵 잠수함 기술 공유를 위한 새로운 안보 협력 합의, 미국 CIA 중국 임무센터 설립 발표, 바이든이 여러 차례 언급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힘겨루기 등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냉전을 상기시킨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방송 전략기획실 특별보좌관 할 브렌저는 VOA에서 미중은 사실상 신냉전에 돌입했다며 다만 1947년 미소의 냉전과 다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중앙정보부 아시아정보국장 폴 히어는 미중 경쟁이 냉전의 가장 초기 상황인 무력 충돌 없는 적대적 상태에 부합한다며 양국 간 경제,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상대방의 군사력이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에 도전하려는 의도나 다름없으며 정치적, 외교적 갈등을 군사화하고 군사적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은 중공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여기며 베이징 당국은 워싱턴이 중공을 괴멸하려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전략분석 싱크탱크의 독립학자 연구원 덩위에는 얼마 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신냉전 형성의 징표로 볼 수 있는 전략적 경쟁법을 독일의 소리에 기고했습니다. 그러나 미중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형성된 일부 형태의 상호 의존으로 인해 이 신냉전은 결코 미소냉전의 단순한 복제가 아닙니다. 관측통들은 또한 미중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